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가는 배야. 왠지 모르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와 비슷했던 프로야구 원년 캐치프레이즈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을 적어도 산미 팬클럽인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호였다. 꿈과 낭만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야구에 있어서나 적어도 5할 대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3할 대 정도의 승률로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따위의 개똥 같은 대사를 읊으며 웃고 떠들 수 있겠지만 도무지 1할 2푼의 승률로 꿈과 낭만을 간직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한 인생이라면 대부분 4할에서 5할 정도의 승률을 유지할 것이며 운이 좋은 인생이라면 6할에서 7할 정도의 승률을 유지할 것이고 비록 운이 없는 인생이라 해도 아무튼 3할에서 4할 정도의 승률은 유지하기 마련인 것이다. 더군다나 소년이라면 하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쉽게 꿈과 낭만에 젖어들 수 있는 소년이라면 그 승률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에 1할 2푼의 승률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사는 소년들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징용에 끌려간 것도 아니며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며 결핵 예방주사를 맞고 결핵에 걸린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였을까? 세상에 그런 불행한 소년들이 과연 존재하기로 했던 것인가? 유니세프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프로야구 원년 우리의 슈퍼스타즈는 마치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패배의 화신과도 같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2연전을 했으니 하루를 푹 쉬고 그 다음 날도 지는 것이다. 또 다르게 일관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용이 주도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주도 면밀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쉽게 말하자면 거의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일까. 프로야구가 개막되고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유니세프의 철저한 외문 속에서 인천의 소년들은 점차 늙어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고 말하면 거짓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나는 당시 두 가닥의 흰머리를 발견했고 서울 야구장의 입장권을 끊을 때는 검친원으로부터 대학생이라고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중학교에서도 한반이 된 조성우는 수업 도중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선생의 분필을 맞는 일이 잦아졌고 역시나 팬클럽의 다른 친구는 국민학교 때도 흘리지 않던 콧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했다. 소년들에 비해 어른들은 한결 눈치가 빨랐다. 벌써 감을 잡았다는 듯 아버지와 삼촌은 더 이상 야구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차라리 한 편의 영화라 불러야 할 저 3월 27일의 개막전서부터 줄곧 야구장서 살아온 정육점의 이씨도 다시 생계의 터전으로 발길을 돌린 지 오래였다. 단지 대머리의 반장만은 슈퍼의 평상에 걸터 앉아 분을 삭히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띌 뿐이었다. 하루는 마침 국기 하강식이 거행된 시간이었는데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멈춰선 행인들을 등진 채 오징어를 찢으며 그는 오징어의 다리만큼이나 길고 찐득한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구취가 심한 한숨이었다. 3위 슈퍼스타즈의 역사적인 첫 시합은 개막전의 다음 날인 3월 28일 거행되었다. 대삼성전이었고 장소는 대구 야구장. 선발은 윈호봉이었다. 결과는 5대3 승리였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나와 조성우는 집에서 인호봉의 호투와 양승관의 3타수 2안타 2타점의 활약을 지켜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울었던가. 단체 응원을 위해 간이로 마당에 꺼내놓았던 저 주홍색
금성 9인치 컬러 TV 앞에서 또 승리의 눈물을 가만히째 흘러도 아무 뒤탈 없는 저 산미 슈퍼스타즈 방수 돗자리 위에서 우리는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야구다. 4월 4일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역사적인 첫 홈 경기가 열린 날이었다. 대 롯데전이었고 장소는 춘천 야구장. 선발은 역시 이노봉이었다. 산미의 첫 홈 경기가 인천이 아닌 춘천에서 열린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인천 야구장은 마침 그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 아마 야구 선수권 대회를 대비한 공사가 한창이었으므로 산미는 정기리그 내 춘천을 비롯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홈 경기를 치러야 했다. 결과는 8대0 산미의 대패였다. 조성훈과 나는 직접 춘천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았고 물론 리틀 슈퍼스타즈의 완벽한 목장이었으며 목이 쉬도록 응원을 펼쳤으며 경기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제법 크게 졌네 라거나 롯데 제법인데 라는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비둘기호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생각했다. 야구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8대0의 패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아니 일각이라는 표현조차 너무 거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패배가 우리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리그가 전개되면서 서서히 산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게임 한 게임 그것은 분명 평범한 패배가 아니었고 뭔가 야구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의 패배였고 우주의 역행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그런 느낌의 패배였다. 우주를 바로잡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생각해온 우리의 응원은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되어갔다. 그물에 매달려 고릴라처럼 고함을 지르고 시멘트 바닥을 뒹굴고 신발을 벗어 자신의 등과 뺨을 때리는가 하면 급기야 베어스와의 경기 때에는 곰익령을 지참 오비의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저주의 중문과 함께 핀으로 인형을 찔러대곤 했다. 결국 우리는 자연과 우주 따위야 어떻게 되건 그저 한 번만 이겨보자는 쪽으로 사상을 전향하게 되었고 애당초 자연과 우주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산미는 최하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어쩌면 저건 축구일지도 몰라. 4월 11일의 MBC전에서는 어이없게도 1루수 김경남이 선발 투수로 등반. 우리를 놀라겠다. 산미가 아닌 평범하고 상식적인 다른 팀이라면 그런 법이 어딨어 하고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이미 상식의 범주를 초월한 우리의 산미는 그러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는 거냐 라는 초연한 자세로 호련히 1루수를 마운드에 내세웠다. 실로 우리 산미는 슈퍼한 야구 철학이 돋보이는 투수 기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김경남이 프로 원년 전설의 타율 4할 2푼 1, 2의 강타자 개브랄티 백인천을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잡아버렸다. 우와, 이 뜻밖의 본투에 우리는 일제히 기립다. 승리에 굶주려 있었던 나와 조성훈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혜은이의 새벽빛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성남 파도처럼 그물에 뛰어오른 나는 그물을 흔들며 미친 듯이 개브랄티를 연호했으며 마침 바닥에서는 함께 그물에서 매달리려다가 실패한 조성훈이 뒤집힌 풍뎅이처럼 몸을 뒹굴고 있었고 나머지 리틀 슈퍼스타즈들은 연한 부두를 목 놓아 부르며 감동의 파도타기를 하고 있었다. 실로 하면 된다는 육해공이 어우러진 합동 응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은 유니세프조차도 돌보지 않는 인천의 소년들을 위해 신이 내려주신 10초간의 은총에 불과했다. 5번 이정도, 6번 유승환. 결국 김경남은 만신창이가 되어 마운드를 내려왔고 연이은 김동철이 내려왔다. 같은 이유로 내려가고
물론 나도 일찌감치 그물에서 내려왔고 박경호가 올라왔다 역시 같은 이유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김서영이 정말로 마지막이 김서영이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이제 더는 올라올 투수가 없는데 내일 경기도 해야 하는데 비정한 청룡의 타자들은 계속 안타를 쳐댔다. 이제 내일은 박현식 감독이 투수로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제발 그렇다. 이미 우리에겐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발칙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졌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라는 상대팀에 향한 눈물의 호소와 통곡만이 처절한 울림으로 마음속에 메아리 칠 뿐이었다. 땅굴처럼 길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8대2의 스코어로 겨우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탈진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한 민족끼리 이래도 된단 말인가. 4월 25일의 오비전은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이날의 경기에 관해서는 긴 말을 하고 싶지 않다. 8점 차라는 오비의 최다 점수 차 역전승으로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게 된 이 경기. 나로 하여금 회색곰, 북극곰, 불곰, 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더불어 너구리를 사칭하는 판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곰이란 곰은 모조리 죽이고 싶도록 만들었던 이 경기. 불쌍한 소년들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오게 하고 그 괴로움으로 땅바닥에서 뒹굴게 했던 이 경기. 12살의 소년들에게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뇌졸중이 무엇인지, 중풍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준 눈물나게 고마운 이 경기. 이틀 후인 27일 우리 박현식 감독은 한 달 만에 일선에서 물러가게 만들었던 이 경기. 이 경기 하며 그날을 떠올리다 보니 이 경기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면 PC 이마저도 증오하게 만들 것 같은 이 경기. 나는 생각했다. 내 팔자야. 위의 두 경기는 모두 인천도 서울도 아닌 멀고 먼 춘천 야구장에서 벌어진 경기들이었다. 춘천 야구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역까지, 춘천역에서 시내를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청량리역에서 전철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던 그 멀고 먼 길은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기차 안에서 우리만 탄 것이 아니었다. 청룡 잠바를 입은 어린이, 청룡 오비 잠바를 입은 리틀 베어스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이다. 콜라와 빵을 먹으며 제잘되던 또래의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고 그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행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때로 놈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키득거리기도 했지만 이 참을 수 없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우리에겐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목은 쉬고 허리는 아프고 다른 무엇보다 원더우먼의 팬티처럼 소매에 별이 잔뜩 박힌 산미 슈퍼스타즈의 촌스러운 잠바를 우리는 입고 있었고 도무지 이 잠바를 입고서는 어떤 싸움을 해도 질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딘가 모르게 서울팀들의 유니폼은 한층 세련돼 보이기도 했고 뭐 쟤들은 야구를 잘하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돈도 우리보다 많은 것 같고 부러웠고 아니 부끄러웠고 아니 부러움과 부끄러움은 다정한 온우유 같다는 생각도 들고 즉 부러운 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오빠가 반드시 있어야 누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부끄럽고 머리도 아프고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꼼지락거리다가 보니 손톱이 무척 길었고 그 손톱 밑에 때도 잔뜩 끼어 있었고 그러고 보니 역에서 표를 받던 철도원이 내 잠바를 보고 웃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손톱을 보고 웃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사이다가 마시고 싶은데 소변이 마려워서 그럼 누구 오면 그만이지 변소에 가야 하고 변소를 가려면 리트비어스 놈들 앞을 지나야 하고
갈 땐 가더라도 또 그 앞을 지나쳐 와야 하니까 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모자를 푹 눌렀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모자도 산미 모자고 그래도 더는 못 참겠다 했는데 마침 통로에서 리트베어스들이 다리 찢는 모습을 연습을 하고 있고 그건 또 뭐냐 하면 오비 1루수 신경식이 공을 받을 때 멋지게 다리를 쫙 벌리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하고 물론 우리 1루수는 투수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잘하나 못하나 어쨌거나 졌고 뭐 지는 건 늘 지는 거니까 그래서 꼴찌고 최하이고 그래서 물론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도 있는 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할 때의 얘기고 왠지 왔다 갔다 이동 매점 아저씨가 우리를 자꾸 힐끗 보는 듯하고 사과 사 먹고 안 사 먹고는 물론 내 자유지만 뭔가 야구도 못하는 애들이 과자도 안 사 먹네라는 그런 눈빛이고 그래서 아저씨 사이다 주세요 하려 하는데 소변이 또 문제였고 그래서 새우깡 주세요 해서 새우깡을 받는데 새우깡만 하고 묻기에 그만 사이다요요 라고 말할 뻔했는데 또 요즘 추세가 사이다나 환타는 촌놈들이 마시는 거다 라는 얘기도 주워드린 기분이었고 그래서 얼른 콜라도요 라고 말했지만 나 사실은 콜라보다 사이다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결국 일어나 변소로 달려가고 통로에서 다리 찢기, 너클볼 쥐는 연습하는 리틀베어스 사이를 어쨌거나 비켜갔는데 그중 한 놈은 말도 안 되게 뚱뚱하고 또 한 놈 자꾸 놈들이 웃고 그러나 모자를 눌렀어 직접 본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런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아무튼 좋은 기분은 아닌데 오줌은 털어서 기분은 좋았고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란 건 혹시 여러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돌아올 때 아직도 그 뚱보가 통로에 서 있었고 젠장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는데 그만 앞이 안 보여 이동 매점 아저씨랑 부딪히고 그래서 리트베어스 놈들이 웃고 그런데도 아저씨는 사과도 안 하고 뭐 사실 따지면 내 잘못이지만 어쨌거나 콜라는 시원하고 새우깡은 너무 맛있고 기차는 덜컹거리고 저 멀리 구름은 흘러가고 마치 바람은 솔솔 불어오지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지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초록의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낚시꾼은 담배를 피우고 또 지나치는 강원도의 산들이 지나치게 아름답기도 해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연안부두 어쩌다 한 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가는 배야. 갈래미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불고 배 떠나면 나도 온단다. 안개 속에 가물가물 정든 사람 손을 흔드네. 저무는 연안부두 외로운 불빛 속 홀로 선 이 마음을 달래주는데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가는 배야. 김트리오. 5월이 지나 6월이 되면서 이제 산미는 프로야구의 영원한 영양 간식, 프로야구의 영원한 깍두기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박형식 감독의 후임으로 이선덕 투수 코치가 감독이 되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슈퍼스타즈가 라이온스나 베어스가 될 리 없다는 것을. 또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산미는 전보다 더욱 슈퍼한 경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산미와 싸우는 다른 팀들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승리가 아니었다.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이 기회에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은 찬란한 기록을 수립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았다. 산미에 대한 아나운서나 해설자의 멘트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여러 변화와 가능성들을 피력하더니 어느새 점점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바뀌어갔다. 세월이 흐른 지금 물론 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곧 잡아뗄지 모르지만 다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분명 어린 소년의 마음에 시퍼런 빛으로 날아와 팍팍 꽂히던 당시 그들의 멘트들이다. 아무리 못하는 팀에게도 여린 마음의 소년 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을까? 그리고 그 상처가 소년들의 성장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엿먹으라고 내뱉은 저주의 말들이었을까? 아무튼 누구라도 꼭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꼭 유한 킴벌리가 없다 해도 마른 잎은 다시 살아나 언젠가는 기어이 이 강산을 푸르게 뒤덮는 법이다. 1번. 저건 프로야구가 아니라 국내 야구입니다. 2번. 하하. 3위가 없다면 웃을 일이 없지요. 3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요. 9연패 끝에 3위가 한 게임 이기자. 4번. 여전히 수준 이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5번. 개발에 땀났군요. 6번. 월요일엔 1위로 올라가겠죠. 주말 3위와 2연전을 앞둔 삼성에 대해. 하하. 7번. 하하.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공을. 너 당장 내려와 눈 감고 한번 잡아봐. 8번. 똥줄이 타겠군요. 그해 6월 12일은 3위의 소년 팬들에게 있어 6.25보다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두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던 막아내지 못하던 그날의 경기를 삼성에게 20점이라는 1게임 팀 최다 득점 기록과 27개라는 1게임 최다 안타 기록과 9개라는 1이닝 최다 안타 기록을 동시에 안겨준 그날 3루타와 2루타, 1루타를 친 삼성의 오대석이 설마 했던 6회 때 투런 홈런볼을 터뜨리며 국내 최초의 사이클 히트를 기록하던 그 순간 나는 실제로 3루타성 눈물과 2루타성 눈물과 1루타성 눈물과 두 줄기 콧물을 동반한 투런 홈런성 눈물을 차례차례 터뜨리며 국내 최초의 사이클 눈물을 기록했고 이미 눈물이 마른 조성우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쭈쭈바를 빨며 하염없이 천장을 쳐다보았고 다혈질의 다른 친구들은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자신의 눈에 흙을 뿌려댔다.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며 자라나도 시원찮을 그 시절. 그렇게 우리는 원망과 분노와 사무친 원한 속에 자신을 장악하며 자라나고 있었다. 오비의 어린이 회원들이 박천순의 너클볼을 연습하고 신경식을 따라 다리 찢기를 연습하던 그 순간 삼성의 어린이 회원들은 이만수를 향해 대끼리를 외쳐대던 바로 그 순간 MBC의 어린이 회원들이 개브랄티를 외쳐대던 바로 그 순간 해태의 어린이 회원들이 2루에서 3루로 도루한 김일권에게 홈스틸을 목 놓아 외치던 그 순간 5위의 롯데의 어린이 회원들이 저도 좋다 멋진 야구를 의 플랜카드를 하늘 높이 치켜들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법부터 배워나가고 있었다. 저도 좋다 멋진 야구를 과 같은 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런 배부른 말은 5위인 롯데의 팬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고 암울했던 82년의 정기리그는 22년승의 불사조 박철순의 활약에 힘입어 오비베어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승을 확정짓던 마지막 게임에서 행가래를 치는 오비의 선수들과 덩달아 꽥꽥거리던 또래의 리틀 미련곰탱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도 이 순간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땅굴은 모두 완성되었겠지. 그리고 여름이 시작됐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잘만 했으면 밤하늘을 날아서 멀고 먼 우주의 끝 슈퍼맨의 고향인 클립턴 운하 근처에 이르러 리틀 슈퍼스타즈
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별자리가 되었을 우리는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야구 잠바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옷장 깊숙이 처박아 버렸고 그가 모아두었던 프로야구 자료들을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친구들도 더 이상 야구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직 조승우만이 유일하게 글러브를 들고 찾아와 동네의 공터에서 심심한 캐치볼을 하다 가긴 했지만 그것도 예전에 산미의 모자를 쓰고 프로의 플레이를 상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할 일 없는 공 주고 공 받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예전에와 마찬가지로 나는 늘 먹던 밥을 먹고 일정량의 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볼만한 TV 프로를 시청하고 여동생들의 수다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왠지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튼 그 뭔가란 길고 길었던 정기리그의 터널 속에서 생성된 그 어떤 것인데 당시에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지난 겨울에 비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확실히 말수가 줄고 꽤 어둡고 신경제적인 소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때는 새벽이었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단지 가슴속에 어딘가가 조금 답답한 것이 뭉쳐있는 느낌이었다. 소화불량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아니라고도 생각되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슴을 쓸며 부엌으로 나간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가슴속에 뭔가 있어. 내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어머니는 아마 사춘기가 오려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정기리그 3패의 별, 30패의 별, 산미 슈퍼스타즈였다.